제천과 음성, 증평, 보은 등 충북 4개 시군이 다양한 혜택을 우선 지원받는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되면서 투자 유치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청주국제공항의 개항 이래 처음으로 이용객 400만 명 달성을 눈앞에 두게 되면서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출렁다리가 우후죽순 설치되면서 대부분 관광객들의 외면을 받고 있지만 충주시는 5년째 출렁다리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천시가 영화관 없는 영화제 도시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추진하던 임시영화관이 시의회 반대로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이른바 지방시대를 강조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에 이어 기회발전 특구를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지방으로 옮기는 기업에 규제를 풀고 세금 혜택을 주겠다면서 이번 정부가 만든 제도인데요. 충북에서는 제천과 음성, 증평과 보은 등 4개 시군이 선정돼 대규모 투자 유치에 나서게 됐습니다.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윤석열 대통령은 개막식에 참가해 기회발전 특구를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지난 6월 1차 지정에서 빠졌던 충북을 비롯한 8개 시도가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가 충분히 창출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회발전 특구에는 각종 특례가 적용됩니다. 산단 내 창업기업 법인세를 5년간 전액 면제하고 취득세 감면율도 기존 75%에서 100%로 늘어납니다. 기업 상속 시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종사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규제를 풀고 세금을 깎아줘 지방에도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충북은 제천과 음성, 진천, 보은 등 4개 시군 360만 제곱미터가 특구에 지정됐습니다. 제천 융합바이오, 음성 보은 반도체, 진천 미래 모빌리티 등 차세대 주력 산업을 키우는 게 목표입니다. 해당 산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이른바 앵커 기업을 끌어오는 게 핵심인데 지금까지 4개 시군의 7개 기업이 4조 4천억 원 규모 투자를 약속한 상태입니다. 상호 산단을 시스템 반도체 주요 생산 기지로 집중 육성해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는 최대 660만 제곱미터까지 특구로 지정할 수 있어 300만 제곱미터가량 남았습니다. 추가 특구 지정을 위해 저발전 지역을 중심으로 2차 수요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인구 감소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걸 계기로 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뤄내고 인구 소멸을 막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례에 걸쳐 기회발전 특구에 지정된 시도는 14군데. 수도권을 제외하면 전국이 다 지정된 셈이어서 지역 간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정부는 기회발전 특구의 특례를 늘리겠다면서 지역 이전 기업의 상속세를 면제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청주청원 송재봉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공익제보본부장과 당대표 민생특보에 임명됐습니다. 송재봉 의원은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의 공익제보본부장으로서 국정농단을 엄단하고 이재명 대표 민생특보로서 민생회복의 의제를 적극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민주당 상설특별위원회인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주국제공항이 개항 이래 처음으로 이용객 400만 명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방공항 가운데 4번째로 올해 연말까지 470만 명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수요를 입증한 만큼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과 함께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항 당시 37만 명으로 출발한 청주국제공항 연간 이용객은 10년 전까지만 해도 17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항공기와 승객이 꾸준히 늘면서 2019년 처음 300만 명을 넘더니 5년 만인 올해 100만 명이 더 늘면서 제주와 김포,
대구에 이은 네 번째 400만 명 돌파 공항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는 4번이나 하루 최다 기록을 경신했고 특히 국제선은 100만 명을 넘어 처음으로 전체 이용객의 30%를 돌파했습니다. 올해 운항한 정기 국제선은 7개 나라 17개 도시에 달하고 연말까지 일본과 중국의 3개 노선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청주공항은 일단 세종에서 한 번에 올 수 있는 버스가 있고 시행하고 있는 도시도 많이 늘어나가지고 요즘에는 청주공항 좀 예전보다 자주 이용하는 것 같아요. 이런 흐름 덕에 청주공항에는 여객터미널 확대와 주기장 확충, 제2주차 빌딩 건립 등이 동시에 추진 중인데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민군 겸용 활주로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투기 비행이 없을 때만 민항기 착륙이 가능한데 정부가 2028년까지 F-35A 스텔스기 20대를 더 배치하면 이마저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늦기 전에 민간 전용 활주로를 따로 만들자는 충청북도의 요구에 국토교통부는 중장기적인 수요를 지켜보자는 입장. 충북이 충청권 3개 시도와 함께 찾은 돌파구는 특별법 제정입니다. 활주로 신설을 위해 예타 면제와 정부 비용 부담 등의 특례를 담은 초안이 이미 마련됐습니다. 민간 전용 활주로를 포함한 그 활주로 연장에 대한 특별법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법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저도 국회에서 열심히 함께 노력하겠다 이런 말. 또 국토부가 내년에 수립하는 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신설을 담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 중입니다. 청주공항의 미래 비전은 매우 밝습니다. 제가 국토교통위원회 활동하는 동안 청주공항을 국내 제1등 공항으로 만드는 데 역할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는 이용객 400만 달성으로 신설 요구가 힘을 얻게 된 만큼 내년 3월 자체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신설 예정 부지를 미리 정해놓을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충주시가 지난 2020년부터 충주호에 출렁다리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위치 조정에 애를 먹으면서 벌써 5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전국의 출렁다리는 우후죽순 늘어났고 개장 효과만 느리고 유지 보수에 애를 먹는 곳도 많다고 합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륙의 바다 충주호 한가운데 솟은 봉우리. 지난 2020년부터 충주시가 주민 수건 사업으로 출렁다리를 추진 중인 지역입니다. 애초 인근 다른 두 곳에 후보지도 있었지만 생태 등급 조정이 어렵고 산림청과 협의도 어려웠습니다. 생태 등급을 조정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조정이 안 돼서 약간 위치를 바꿔야 됐었어요. 이게 다리바를 양쪽에 세워야 되잖아요. 이제 거의 다 정리가 됐어요. 5년 만에 방향을 잡은 곳은 목벌동에서 심앙산 방향. 최초엔 전국 최장거리인 332m로 추진됐지만 현재까지 나온 안은 268m로 사업비는 105억 원가량 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 인근 제천엔 옥순봉 출렁다리가 개장했고 전국적으로도 2020년 180곳에서 올해 7월 254곳까지 늘어난 상태입니다. 대부분 개통 초기엔 수많은 관광객이 찾았지만 반짝 개점 효과만 누리고 인기는 시들어졌습니다. 주변에도 이제 출렁다리가 많이 생기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줄긴 했죠. 오래된 곳은 시설 안전성에서 문제를 드러내 유지 보수비도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4억 정도 들었고요. 케이블 교체하는데 전문 기관 통해서 점검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중대한 결함은 지금 전혀 없거든요. 충주시도 이 같은 문제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록동굴 외에 충주호에 특별한 관광지가 없다는 점에서 연계 관광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길이나 이러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연계 사업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심양산 무리 정원 사업을 연결하는 그 다리로서 출렁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충주댐에 물을 내주고도 제대로 된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서 시작해 수자원공사로부터 어렵게 확보한 기금 60억 원과 충주시 자체 예산 40억 원 이상이 필요한 출렁다리. 충주호 인근 주민들 사이에선 유치전이 일어날 정도로 관심을 받았지만 현 시점에서 매력적인 관광 자원인지 또 지속 가능한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청주시 옥산면에 있는 금계교에 중대 결함이 발생해 5톤 이상의 차량 통행이 제한됩니다. 청주시는 올해 하반기 정기 안전점검에서 금계교의 교각 하부가 침식해 상판 처짐이 발견됨에 따라 5톤 이상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해 보강 및 교량 재가설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1992년 준공된 금계교는 길이 180m, 왕복 2차선 교량으로 올해 상반기 정기 안전점검에서는 B등급 양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북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2015년 측정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충북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1세제곱미터당 16 마이크로그램으로 측정 이래 가장 낮았고 최고점을 기록한 지난 2019년보다 42%가량 줄었습니다. 충청북도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와 5등급 차량 조기 폐차 사업 등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북에서 유일하게 국제 영화제를 치르는 제천시지만 정작 제천에는 영화관이 없습니다. 유일한 영화관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은 지 1년이 다 되자 자치단체가 임시 영화관을 만들려고 했는데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준 기자입니다. 지난 9월 열린 제천국제음악영화제. 20주년을 맞아 화려한 성인식이 기대됐지만 정작 현실은 영화관 없는 영화제였습니다. 영화축제의 중심이었던 멀티플렉스는 지난해 폐업했고 그 뒤 문 열었던 영화관은 올 초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결국 도심 이곳저곳에 대체 상영관을 만들어 가까스로 영화제를 치렀습니다. 저희는 충분히 이제 준비를 했고 저는 다른 것보다는 핑계는 아니고 사실 저희가 올해 제천시가 영화관이 없습니다. 국제영화제 개최 도시인 제천시로선 영화관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 일부 시민이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낼 정도로 문화 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한방생명과학관 대강당을 한시적 영화관으로 꾸미는 계획을 냈지만 의회에서 관련 예산 3억여 원을 삭감하며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시민들의 접근성이라든가 또 시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을 하고 심도 있게 또 논의한 결과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임시 영화관조차 해를 넘기게 됐고 민간 영화관을 구제할 수도 없어 제천시로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민간 영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일단은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일단은 그것들이 좀 잘 될 수 있게 기다려주는 게 1번이라고 보고 그 이후 문제는 그리고 결정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의회와 소통을 거쳐 내년에 한시적 영화관 조성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년이 넘는 국제영화제 개최 도시로서 기본적인 영화 관람 시설조차 확보하지 못하며 제천시의 행정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청소년들을 도박에 끌어들여 빚을 지게 한 뒤 수천만 원의 금품을 빼앗은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7월 충주에서 가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청소년 6명에게 포인트를 충전해주고 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20대 조직폭력배 등 2명을 구속하고 학교 밖 청소년 4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피해 청소년들이 돈을 갚지 않는다며 아르바이트를 강요하거나 부모 직장에 도박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 계열사인 에코프로 HN이 진천의 2차 전지 반도체 관련 소재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진천군 초평 은암 일반 산업단지에 1,300억 원을 투입해 5만 제곱미터 규모의 사업장을 마련하고 2차 전지 소재 생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공장에서 생산할 도가니와 도펀트 등 2차 전지 소재는 현재 대부분 수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HN은 추가 투자를 통해 연구와 생산, 제조에 500여 명의 고용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프랑스 파리 동부 행정구역과 교류를 추진합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오늘 청주를 방문한 줄리안 베이 파리 동부행정구역 부의장 겸 생방대시 시장을 만나 지식 공유 경제 분야와 청년 간 교류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파리 동부행정구역은 파리 광역 그랑파리 메트로폴을 구성하는 12개 지자체 가운데 한 곳으로 정부 기관과 관련 연구기관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청호 친환경 도선 운항과 관련해 옥천군이 선박업체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옥천군은 1심에서 승소했다, 항소심에서 패소했지만 사업을 계속 미룰 수 없어 상고하지 않고 해당 업체와 조만간 계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옥천군이 이 업체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정했다, 자격 미달 업체로 분류하자 해당 업체가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옥천군은 내년까지 대청호에 40인승 전기도선 2척을 띄울 예정이었지만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단양군이 지방소멸기금 운용 우수지역으로 선정돼 내년에 160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단양군은 관광체류 인구를 늘리는 시루섬과 단양역 주변 단양 미라클파크 사업을 제출해 전국 8개 우수지역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우수지역에 양호 등급보다 2배 가까이 많은 16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 가운데 제천과 괴산, 보은, 옥천, 영동 등 나머지 5개 시군에는 72억 원씩 지원됩니다. 제천시가 월악산 덕주사 암벽에 새겨진 불상 마이열의 입상을 보존 처리합니다. 마이열의 입상에서 이끼에 의한 손상과 균열이 관찰됨에 따라 국가유산청 승인하에 2억 원을 들여 올해 말까지 이끼와 풀을 제거하고 발수제를 도포하는 보존 처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높이 13m인 마이열의 입상은 덕주사의 동쪽 암벽에 새겨진 불상으로 지난 1964년 국가보물로 지정됐습니다. 청주시가 다음 달 27일까지 가정에서 양육하는 3살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양육 환경 개선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잠시 후 스포츠 뉴스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